야, y는 9에 대한 x제곱, y는 3에 대한 x 플러스 1제곱인데, x는 k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54이다.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9에 대한 x제곱,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야겠고, y는 3에 대한 x 플러스 1제곱, 조금 완만하게 가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 가셔야 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뭘 생각하시냐면, 여기 사실 뭐 만나는 점 체크를 하셔도 괜찮아요. 만나는 점 체크해볼까? 얘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3에 대한 2x제곱. 얘는 3에 대한 x 플러스 1제곱이야. 그럼 2x가 x 플러스 1과 같아지는 그 값은 얼마야? x는 1인 거야. 그래서 얘 x는 1인 순간이야.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x는 1인 순간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이 정도만 체크합시다. 괜찮죠? 여기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x는 k라고 하는 선을 그리는데 x는 k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세로선이야. 세로선이 그려졌을 때 뭐야? 이 길이가 54야. 근데 여기 중요하다. 원래 x는 k라고 하는 그 선이 54라는 길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함수값의 차이거든? 원래 함수값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절대값으로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이 절대값이 했을 때 그 절대값의 54야. 맞아? 그 길이가 54야. 근데 너희 생각해봐. 이쪽에서는 길이가 54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그쵸? 이쪽 길이는 54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길이가 54가 되는 것은 이쪽밖에 될 수가 없어. 무조건. 맞지? 그게 머릿속에서 그려진다면 그냥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x는 k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것에서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것을 뭐 해준다면? 빼준다면 이것이 54가 된다는 그러한 방정식 그냥 풀어주시면 되죠. 자, 지수방 부등식은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로그방 부등식은 우리가 미팅수 조건 잡고 푸시는 거 그거 좀 다른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반복되는 부분이 3에 대한 x k제곱이라서 여기를 가지고 t라고 치환하면 t값은 0보다 크다. 여기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가 0 된다. 그래서 6, 9, 54 마이너스는 여기는 플러스 t는 마육 5월 9입니다. 그래서 t가 9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k는 2밖에 될 수 없네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t는 마육이 될 수는 없어요. 음수는 안 되니까. k값 구하라. 정답이죠. 이야. 자, 우리 생각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실근의 b는 이때의 무슨 값의 b? 이때의 무슨 값의 b? a 값의 b? 아니, 무슨 값의 b? x값의 b야. 맞죠?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에서의 x값의 b인 거죠. 맞죠? x값의 b가 1대 2란 얘기야. 맞죠? 그럼 우리 실근의 b가 1대 2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실근을 우리가 잡을 겁니다. 뭐라고 잡을 거야? 뭐 알파. 몇 알파? 2알파. 알파 별로네요. 왜? A 썼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오늘 너희가 A하고 알파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잘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학생들은 A하고 알파하고 보통 헷갈리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난 K하고 2K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춘? 그럼 이걸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반복되는 부분 있나요? 네, 있죠. 반복되는 부분 4에 대한 x제곱 이 형태입니다. 여기를 가지고 t로 치환하시는 순간 그럼 t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여기는 식은 t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의 4at 더하기 44 마이너스 4a는 0 됩니다. 괜춘? 맞죠? 그럼 자 여기서 생각할 건 그거야. 자 우리 이렇게 치환했을 때 이때는 x값이 아니라 t값인 t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렸거든. 여기서의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뭐로 바뀌었어? 누구로? 아 누구로? k 그리고 이 k 아니야. 누구죠?
자, 지금 여기서의 k와 이 k는 누구죠? x값이야. 즉 x 대신에 k, 그 다음 2k를 대입한 4의 k제곱과 4의 2k제곱이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에 대한 실근이 하나는 4의 k제곱과 4의 2k제곱이야.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선생님 두 실근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실근이 이렇게 땅땅 잡혀있다. 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신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이다.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된다. 그거를 땅 써주시는 순간 위로 갑니다. 그럼 4에 대한 k제곱, 4에 대한 2k제곱 더했더니 마이너스 4a가 된다.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4에 대한 몇 k제곱? 몇 k제곱? 두 개 곱하면? 그렇지. 이거 뭐 2k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4에 대한 2k제곱과 4에 대한 k제곱 곱하면 4에 대한 3k가 되는 거죠. 3k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44 마이너스 몇 a? 4a가 되는 거죠. 자, 식두개 문자 두 개죠. k와 a에 대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누구죠? a 값입니다. 그럼 이거 연립하는 건데 뭐 대입합시다. 얘 대신에 그냥 대입합시다. 집어 넣을 겁니다. 집어 넣으시면 얘는 4에 대한 3k제곱, 얘는 44 플러스 4에 대한 k제곱 더하기 4에 대한 2k제곱. 자, 그럼 우리 반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4에 대한 k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t 치환했었나요? 치환했었네요. 그럼 4에 대한 k제곱을 p라고 해봅시다. p. 그럼 얘는 44 더하기 p 제곱. 얘는 p 세제곱 넘겨주면 p 세제곱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4는 0이라고 하는 p에 대한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 우리 조리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풀 겁니다. 1 마 1 마 1 마 44. 얼마? 4 갑시다. 43 12 11 44. 괜춘. 그래서 이 P값이 얼마 나온다? P값이 4가 나온다. P값이 4기 때문에 즉 P는 누구를 의미해? 4에 대한 K제곱을 의미하는데 4에 대한 K제곱이 4야. 그럼 K는 1이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K값이 아니야? A값이야. 그럼 4에 대한 K제곱이 4야. 4에 대한 K제곱 대신에 4를 집어 넣어주시면 4, 16, 얘가 20 되는데 22 마이너스 4a야. a는 얼마? 마 5죠. 괜춘. 이거 식 정리하고 대입하고 연립하는 거라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그 333번은 우리 맞은 사람도 잠깐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맞은 사람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333번에 만약에 문제가 지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쵸? 맞니? 근데 문제가 만약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문제가 달리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까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는 걸 풀고 나서 지금 말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풀어드릴게요. 알았죠? 자, 지금 맞은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풀까 생각해 보시고 정답 내보세요. 자, 333번. 자, 갑니다. 자, 얘들아 보세요. 자, 얘가 적어도 무슨 실근을 갖도록?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는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 두 개의 실근을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또 풀어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 맞은 친구들은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면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갑니다. 자, 이 문제 딱 보시는 순간 뭐로 치환하다고 했죠? 뭐라고? 누구를? 2의 x제곱 이런 플러스 2의 마x제곱을 t로 치환하라 라고 했었고요. 그쵸? 이때 이 t값은 0보다 어떻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요. 왜요? 산술기하 평균. 정리까지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 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몇 t? 2t 더하기 k는 0. 자 생각합시다. 자 맨 처음 문제는요. 서로 다른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을 때의 그 하나의 실근은 누구 값이야? t 값이야? x 값이야? x 값이야. 맨 처음 말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이것도 역시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t 값이 어디서 이 이상에서 나오셔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괜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해석을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기는 얘가 t제곱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k-2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 이래서 해석을 하고 대칭축이 t는 1이라고 해석이 들어갈 수 있고 이때의 대칭축은 t는 1일 때야. 괜춘? 그렇다면 우리 t는 2 이상일 때부터만 딱 들어간다면 맞아? 딱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야. 우리가 생각할 건 t축과 2 이상에서 뭐 한다? 만난다야. 그럼 얘 괜찮고 얘 괜찮고 얘 괜찮고 얘 괜찮고 그럼 특징이 뭐냐면 2에서의 함수값이 더 아래쪽에 있다. 그래도 같아도 된다. 그 얘기야. 맞아.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얼마? 8. 미안.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괜춘? k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어디의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이죠. 맞아. 이게 이 문제의 정답. 괜춘? 맞아요. 정답. 어? 왜 그런 거야? 왜 두 개씩 되죠? 왜? 왜 두 개씩 된다고 생각해? 2보다 작으면? 왜 두 개씩 되죠? 2보다 작은 경우는 왜 두 개씩 되죠? 2보다 작으면 여기 하나씩 아니야? 정답 2보다 작다 맞아요. 왜 그렇죠? 왜? 어디요? 여기요? 여기는 봐봐. 여기 지금 T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도 괜찮고 왜냐면 지금 파란색 부분만 보는 거야. 그럼 파란색 부분이 이 이상에서의 파란색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누가 이 그래프가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여기 있는 2를 대입했을 때가 더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안 그려진 거야.
이렇게 지우셨구나. 다시 그냥 이 그림만 그려지는 거야. 파란색 이 그림만 그려지는 거라고. 이 그림만 그려졌을 때 여기는 얘하고 얘가 T축이 만나야 된다고.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 얘기야.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럼 만나려면 여기 2 대입했을 때가 너 증가함수에서 증가함수잖아. 올라가잖아. 어떻게 돼야지 얘가 실근을 가져라고 했을 때 가장 낮은 값이 그 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으면은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야. 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바라보시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선은 윤정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이야. 그치? 그러면 자, 내가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했을 때가 얘였어. 그치? 그럼 그냥 하나의 실근을 갖는 케이스만 제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시 하나의 실근을 갖는 케이스가 언제야? 라고 했을 때는 얘가 누가 됐을 때? 2가 됐을 때. 등호 성립 조건. 그때야. 등호 성립 조건에서만 딱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자, 아니면,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너희 더해진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해본 적이 있거든? 여기, 그냥 이 클래스, 여기 반에서는 그냥 했었어요. 해줬어요. 뭐냐면은, 더해진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y는 한 다음에 2에 대한 x제곱이야. 얘가 y는 2에 대한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럼 얘 두 개를 이 함수는 평균 내고 이 두 배를 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평균 낸다는 얘기는 잘 봐. 여기는 점근선의 의미거든. 점근선은 뭐야? 점선을 근접하는 선이야. 자, 더하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야. 그런데 얘 평균 내면 어차피 0,1이야. 그치? 얘 평균 내봤자 어디야? 여기야. 그럼 얘를 계속 따라가겠지. 이쪽도 따라가겠지. 얘를 더해봤자. 그 다음 그것의 평균이라고 평균. 평균은 이거하고 이것의 그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치? 거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것의 몇 배라고? 두 배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두 배. 두 배는 여기 있던 애가 어디까지 가? 2까지 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금 뭐 할 거야? 여기는 그 K가 2 이하일 때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얘야 얘. 맞아? 이 2일 때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인 순간이야. 이 외에서는 다 몇 점에서 만나? 9점에서 만나. 그 얘기야. 이 순간에서만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야. 지금 약간 안 그리고? 안 그리고는 뭘로 할 수 있을까? 판별식을 때릴 수가 없죠. 왜 판별식을 때릴 수가 없어? 이거는 얘 지수함수 꼴이잖아. 그렇지.
t를 그린다고? t 그래프만 그려놓고 t 그래프만 그려놓고 해석해도 똑같아요. 해석해드려요. 봐봐. t 그래프만 그려볼게.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만 그린다. 괜춘? 그리고 나서 얘를 그릴게. 얘 넘겨주면 뭐야? 2-k야. 괜춘?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는 y는 해서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일이야. 괜춘? 자, 생각하세요. 이 2-k가 잘 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t라고 하는 것은 어디만 볼 거야? 이 이후에만 볼 거야. 맞아, 아니야? 이 이후에만 본다고. t가 이 이후에만 본다고. 이 오른쪽만. 그래, 안 그래? 2-k가 2-k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볼 거야. y는 2-k. 괜춘? 얘를 막 움직여 볼 거야. 근데 이 순간에서는 이거는 누가 되는 순간이야? 이 전체가 다시 t가 누가 되는 순간? t가 2가 되는 순간이야. t가 2가 되는 순간은 t가 2가 되는 순간이야. t가 2가 되는 순간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야?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다시 언제야? 얘랑 같을 때. 즉 x는 언제일 때야? x는 0 하나의 해밖에 안 나온다고. 됐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거보다 살짝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점점 더 큰 값으로 가면서 그것은 값이 두 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야.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봐봐. 그만. 얘들아, 이거 봐. 자, 얘들아, 이거 봅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바로 간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5-x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지수끼리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부등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단단 해주시면 얘는 넘어가시니까 2x-1에 대한 제곱. 바로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더하기 4. 부등반이 안 바뀌고 5-x가 됩니다. 천천히 갈게요. 됐나요? 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8x인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x고요. 여기는 플러스 8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3 됩니다.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1, 2고 1, 3이고 아니죠. 3, 1이고 그럼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x-3, 2x-1 이렇게 되는 거라서 3과 2분의 1 그 사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거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가 A가 어디에 속한다? B에 속한답니다. 결국에는 얘가 이쪽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이차함수가 X축 아랫부분에 있는 이 범위가 얘인데 얘 해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2분의 1이 여기 있는 거고요. 3이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는 2분의 1 대입했을 때 이거 무슨 스타일? 수근. 어떻게 봐도 근수 스타일이잖아. 왜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2분의 1 대입했을 때도 아래쪽, 3 대입했을 때도 아래쪽. 즉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했을 때도 작거나 같다, 3 대입했을 때도 작거나 같다.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괜춘.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6 3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6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계산하니까 얘가 4분의 25 넘어가면은 2분의 1에
A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25.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고요. 여기는 3A 넘겨주면 15인데 넘겨주면 마 15. A가 마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괜춘 300. 자, 이거를 딱 바라보는 순간 너희 뭐 하셔야 된다? 그래, x는 1이 아니라 체크를 하시고, 아, 여기를 딱 바라보시면 밑에도 뭐가 있고, 미지수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 있는 그런 형태는 내가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그러한 형태로서, 그쵸? 그래, 풀어간다는 얘기였는데,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야. 밑이 10자리 로그, 상위 로그 씌우겠습니다. 괜춘? 그럼 로그를 씌우는 순간 얘 x-1은 앞으로 끌어 나올 거고요. 괜춘? 그러면서 얘는 로그 1 얼마? 0 이렇게 되시는 거죠. 내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너희 정리한다 하고 막 여기를 x-1에 대한 제곱한 다음에 2 앞으로 끌어 나와서 여기 2 쓰시고 이렇게 써버리시면은 정답 틀려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 자체가 밑 자체가 얘입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지수 자리라서 지수, 이 진수의 거듭 제곱만 앞으로 끌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끌어나오고 얘가 이런 식으로 로그가 씌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너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누셔야죠. 뭐를 기준으로? 여기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괜춘? 그럼 갑니다. 뭐로 갈 거야? 첫 번째, x가 여기는 x가 1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x가 1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라고 한다면 이때 이 값은 양수, 음수? 양수 값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그냥 날려버리시면 부동방에 안 바뀌어요. 남는 식이 로그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다야. 이거 풀 거고요. 두 번째 식 갑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부등 방향이 어때? 바뀌어야죠. 그래서 로그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 0보다는 크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괜춘? 자, 이제부터 식 정리합니다. 얘 식 어떻게 정리하죠? 10, 10. 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부동방향 바뀌나요? 아니죠. 1 되는 거죠. 사라지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럼 x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 범위인 거 괜찮아? 그럼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범위는 1보다는 크고 x가 몇보다 작다? 2보다 작다 나옵니다. 괜춘? 괜춘? 얘가 0과 2 사이고 얘는 1보다 큰 범위에서니까 겹쳐지는 부분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괜춘? 다음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 딱 쓰는 순간 얘 얼마? 1, 얘 되죠. 결국 얘 남는 것은 얘만 부등호만 바뀌는 형태라서 x가 0과 2 바깥 범위가 되는데요. 그런데 1보다 작은 범위라서 0보다 작은 범위가 돼버립니다. 됐어? 괜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겹쳐지는 부분은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여거 5월 여거 x가 0보다 작거나 1보단 크고 2보단 작다. 괜춘? 괜춘? 정답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정답입니다. 됐니? 자, 349번은요. 그냥 대입 먼저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제 갑니다.
IX라고 하는 건 수심이 X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밝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I 제로 곱하기 4에 대한 마이너스 0.2 X제곱. 즉, 어느 지점에서의 빛의 밝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의 64분의 1이다.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를 우리는 I 제로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그냥 I 제로라고 하는 것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언제다? I 제로라고 하는 것의 4에 대한 마이너스 0.2x다. 이 x값 찾아주는 거야. 그냥 끝난 거죠. 이거 그냥 풀면 됩니다. 괜찮죠? 풀겠습니다. 어차피 i0, i0는 양변에서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64라고 하는 것은 4에 대한 세제곱, 여기는 4에 대한 마3제곱. 즉 4에 대한 마3제곱이 4에 대한 마이너스 0.2x제곱인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의미하니까 넘겨가면 x는 15. 괜춘 정답은 15. 자, 351번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 동위 원소라고 했습니다.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즉 처음이라고 했는데 양이 A라고 했을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FX라고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어떤 양을 조사했더니 자, 남아있는 62.5g이 남아있었다. 처음 남아있는 그 탄소의 양이 1kg이었다면 이 유물은 몇 년 전의 것인지 구하여라. 자, 그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집어넣읍시다. 자, 우리 남아있는 양, 그게 뭐야? fx잖아. 그럼 fx 대신에 62.5를 그냥 집어넣을 겁니다. 맞아? 그럼 fx 대신에 62.5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뭐야? 처음 그쵸, 탄소 동위 원소의 양입니다. 탄소 동위 원소의 양이 얼마였다? 1kg. 근데 이게 같은 양이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이제 단위여야 되니까 1000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10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단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2분의 1의 몇 제곱인지 몰라. 그런데 5730분의 x제곱, x년 후, 몇 년 전의 것인지 x년 후에 남아있는 양 이겁니다. 괜춘? 자, 이것을 이제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부터 가봅시다. 자, 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 1000을 가지고 나눠줄게요. 무슨 말이야? 얘가 10분의 625죠. 자, 10분의 625고 얘 1000을 나눠준다. 그러면 만분의 625입니다. 괜춘? 자, 그럼 약분할 것 좀 약분할게요. 얘가 2분의 1의 5730분의 x제곱이 되는 거고 약분합니다. 자, 분모 분자를 똑같이 약분하는데 우리 125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 왜냐면 125 곱하기 8이 1000이거든. 그러니까 125 곱하기 얘는 몇이야? 5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125 곱하기 5, 얘는 125 곱하기 자, 1000이 125 곱하기 얼마라고? 8이라고. 즉 얘는 82 만이니까 80이 되는 거죠. 얘는 80분의 5야. 즉 약분하면 16분의 1인 거죠. 얘가 얼마야? 2분의 1에 대해서 이거구나. 정답 끝났죠? 얘가 얼마야겠어? 4여야 되는 거잖아. x는 얼마야? 라고 하면은 5730 곱하기 4 정답이 되는 거라서 계산만 하세요. 자, 두 비커 A, B에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다. 이때 같은 값은 비커 A에 소금물이 8분의 7 버린 후 그리고 버린 양에 물을 넣고 을은 비커 B에 소금물을 4분의 3 버린 후 버린 양만큼 물을 넣는다. 이와 같은 작업을 값은 뭐야? 값은 이거 못하네. 이 값은 이제 12회, 을은 n회 시행하면 두 비커 A, B를 들어있는 수돗물의 농도가 같아진다고 한다.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농도 문제가 사실 뭐 중학교 때도 항상 조금 뭐 난이도 있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농도 문제는 항상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분수가 아닙니다.
왜 분수가 아니고 이거는 항상 뭐 해라? 약분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분수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그림이에요. 뭐라고? 소금물분의 소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 이 소금물도 결국엔 농도 문제에서 소금물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합니다.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더하면 소금물이 나오는 것도 양이 일정하다고. 질량이 이제 보존된다 그런 얘기죠. 똑같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다가 소금을 더해서 소금이 나오는 양 그건 자체가 일정하다고 똑같다고요. 근데 농도는 그렇지 않죠. 5% 소금물, 5%, 7% 소금물, 12% 소금물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이 이제 일정하게 질량이 보존된다. 그거를 이용하려고 나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항상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고 이걸 알려줄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비커 A, B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으니까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값은 A, B커의 소금물을 8분의 7 값이 한 거고요. 자, 의리할 겁니다. 자, 같은 뭐라고?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어요. 괜춘? 그럼 여기에 양을 얼마라고 설정을 좀 해야겠죠? 괜춘? 뭐라고 설정할까요? 여기를 뭐 라지 P라고 할 거고 여기를 뭐 스몰 x라고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라지 P, 스몰 x 이렇게 쓸게요. 괜춘? 여기 소금 물의 양이 라지 P g인 거고 그때 소금의 양이 x g인 거야. 그렇게 그냥 설정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뭐야? 자, 소금물에 8분의 7을 버린 후 버린 양만큼 물을 넣고 라고 했어. 자, 소금물에 8분의 7을 버리면 자,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누구는 얼마만큼 버려져? 라고 하면은 소금, 물이 8분의 7만큼 버려져. 남는 게 몇 분의 몇? 8분의 1인 거야. 맞아? 그럼 자, 가세요. 자, 얘가 어떻게 할 거야? 1회 시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P라고 하는 것도 몇을 곱해주고 8분의 1을 곱해주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소금의 양도 8분의 1을 곱합니다. 왜요? 이게 농도가 이게 섞인 게 정확하게 잘 섞여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것도 용어가 뭐라고 하던데? 되게 잘 섞여 있다, 그거.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뭐라 까먹었어. 아, 근데 뭐 맞다고 해주고 싶은데, 나도 긴가민가해서 맞는 것 같은데, 까먹었어. 뭐 하여간 잘했어. 하여간 그 용어를 까먹었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도 똑같이 8분의 7만큼 줄어들었고 8분의 7만큼 줄어들었어. 이건 똑같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잘 봐. 버린 양만큼 물을 넣었어. 맞아? 버린 양만큼 물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금 물의 양은 어떻게 돼? 다시 얼마만큼 돼? 다시 P에 해당되겠지. 맞아? 얘가 얼마가 돼? 다시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회 시행이야. 맞지? 1회 시행이 이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을은 비커 B에 소금 물 4분의 3을 버린 후 버린 양만큼 물을 넣는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비커 B가 있는데 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얼마만큼 버린 후? 4분의 3만큼 버린 후야. 그럼 몇을 남겨? 4분의 1만큼 남겨. 그러면 똑같이 소금 물도 4분의 1 남아야겠고 얘도 4분의 1만큼 남아야 돼. 여기까지 남아요.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그 버린 만큼의 소금물 버린 만큼을 다시 물로 채운다야. 소금은 안 채워지죠. 하지만 소금물은 다 채워져야 되는 거라서
결국 여기는 그냥 P가 되는 거야. 이 얘기라고. 맞죠? 자, 한 번만 더 갑시다. 규칙을 좀 찾기 위해서. 자, 위에 것만 한 번만 더 갈게. 잘 봐. 얘에서 똑같이 뭐 했어? 8분의 7 버렸어. 그럼 얘다 8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결국 뭐가 돼? P가 돼. 그 얘기야. 남는 것은 P. 여기는 8분의 1의 제곱 X가 되는 거지. 규칙 보이니? 얘의 규칙 보여?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이런 규칙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식을 세웁시다. 야. 자, 갑니다. 이때 값은 비커 A의 소금물을 이것 했는데 값은 몇 회? 12회. 을은 N회를 시행하면 농도가 같아진다. 너희 농도 계산은 이렇게 하죠. 소금물 전체 분의 소금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금물 전체 100. 어차피 P야. P분의 그리고 여기는 12번 했어. 즉 8분의 1을 몇 번 곱하고 12번 곱하고 X 이것에 곱하기 얼마? 100 한 것이 농도야. 맞아? 그것이 간다. 다음 얘에 대한 이번엔 농도인데 n회 시행했어. p분의 간다. 얘는 4분의 1에 몇 제곱? n제곱 들어가고 x 했어. 곱하기 100. 괜춘? 같아진다는 방정식. 괜춘? 푸는 거죠. 해갑시다. 됐니? 그래서 남는 것은요. 얘가 2분의 1에 대해서 36제곱 되네요. 얘는 2분의 1에 대해서 2n제곱 되는 거라서 n은 얼마다? 18, 18 딱 됩니다. 정답은 18. 다음 갑시다. 자, 갈게요. 야, 보세요. 야, 1-x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렇다면, 야, 이거는 그냥 통분부터 갈게. x 더하기 1분의 얼마야? x야. 그냥 통분이 이거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F1, F2, F3, F4, Fn까지를 더 할 건데 우리 알죠?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야. 그거야. 그러니까 즉 로그 2가 되고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한다.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은 3분의 2, 3 대입하면 4분의 3, 4 대입하면 아이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맨 마지막 n 대입하면 요거야. 그럼 지워지는 꼴이 보이잖아. 어떻게 지워져?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아래 아래. 미안. 왜 지워지는 거야? 맞죠? 정말 멋쩍은 웃음 진짜 예원이 진짜 뭘 앵콜이야. 됐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5야. 자,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할 거는 로그 2의 n 더하기 1분의 1 했더니 마이너스 5야. 그렇다면, 여기는, 끝났죠. 2에 대한, 돌려버리시면 마이너스 5제곱이라서 32가 n 더하기 1 되는 거라서 n은 31. 정답. 자, 412번 갈게요. 자, 문제 갑니다. f1x라고 하는 것이 자,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f1x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x 이렇게 돼 있고 야, fn 플러스 1x 했더니 얼마야? fn에 x 세제곱 더하기 fnx야. 야, 그럼 너희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시느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는 각각 뭐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그냥 집어넣으시면서 규칙 찾아서 F4 집어넣어 확인해 끝 이거야. 간다. 자, 보세요. 자, 하여간 갑니다. 412번 할게. 자, F4 16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 그럼 너희 생각하세요. 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F2 구할 수 있어. 누구를? X를. 야, F2X는 여기다가 F1 집어넣으면 로그 2x 세제곱 더하기 로그 2x야. 인정? 그러면 로그 2x 이것이 몇 개? 이거잖아.
맞아? 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F3X를 구할 수 있잖아. 계속 하는 거라고. 여기다가 X 세제곱을 집어넣어봐. 누구야? 12 로그 X, 로그 2의 X야. 다음 4 로그 2의 X야. 얼마야? 16 로그 2의 X라고. 그냥 집어넣는 거야. 채팅창이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해가 안 돼? 봐봐. 4 로그 2의 X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안 돼? 그럼 다시.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이거는 뭐야? 3 로그 2의 X야. 그리고 얘는 뭐야? 그냥 로그 2의 X야. 더하니까 이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12 로그 2의 X, 그 다음 4 로그 2의 X 더하니까 16 로그 2의 X. 음, 음. 괜춘. 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F, 여기 16까지 괜찮지? F4. 근데 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간다. 야, F16의 로그 2의 X는 누구야? 여기다가 X 세제곱 집어넣으면 3 곱하는 건데 그러면은 48 로그 2의 X고 더하기 16 로그 2의 X 더하니까 64 로그 2의 X야. 이거야. 여기다가 뭐 할 거야? 처음에 16 집어넣을 거야. 얘 16 집어넣으면 4야. 얘가 4에 대한 세제곱인데 여기까지 4에 대한 4제곱 돼버려. 그럼 4에 대한 4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정답 4야. 정답이 4야. 자, 보세요. 자, 얘가 정의역을 A, 그리고 얘의 정의역을 B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정의되는 그 구간을 봐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는 크다를 봐주시면 결국, 얘는 0보다 크다. 결국, X의 범위는 마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괜춘. 이번엔 얘가 정의되는 구간은 X가 0보다는 크다. 그러면서 얘가 또 진수 부분이라서 얘가 또 0보단 커야겠죠? 그럼 얘가 0보단 크다의 범위는 밑을 10, 10으로 하는 순간 얘가 얼마죠? 1, 얘가 x라서 x가 1보다 크답니다. 결국에 x가 1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다. 결국엔 x가 1보다는 크다. 결국에는 얘랑 교집합을 하는 순간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고요. 딱 풀고 끝냅시다. 자, 문제 뭐야? 라고 했을 때 y는 로그 BA의 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우선 생각을 좀 하셔야죠. 누구? y는 로그 ABX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겠는데 로그 AX 더하기 로그 AB. 자, 보이시죠? 뭘 보이셔야 되냐면 A라는 것은 1보다 커 아니면 0과 1 사이야? 커야죠. 1보다 커야죠. 이 증가함수잖아.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엔 원래는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냥 증가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를 지나는 요런 함수야.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줬다는 얘기 확인되거든. 1,0을 가지고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 값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인 거야. 그럼 자, 내가 저번에 그거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니? 뭐냐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1보다 큰 범위야, 얘도 1보다 작은 범위죠. 둘 다 같은 범위에 있어야지만 얘가 양수예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1이야. 즉 그러면 0과 1 사이 범위, 0과 1 사이 범위. 그러면 양수야. 됐어? 그럼 이거 다시 보세요.
여기를 바라보시면 여기는 a가 1보다 커. 그런데 이 값 자체가 얘 함수를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내려갔어. 즉 이 값 자체가 y축 방향으로 내려간 만큼이 음수야. 음수. 이 음수 값이야. 그런데 a는 1보다 커. b는 0과 1 사이야. 괜춘? 됐어?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얘잖아. 이 어떻게 구해라고 했을 때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a야. 그러면 이 수는 음수야. 여기까진 이 수는 음수야. 그리고 나서 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얘 무슨 함수? 감수 함수. 내려가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려줘야지.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눌러주니까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함수. 괜춘? 2번 되는 거죠. 자, 얘들아 고생했고요. 안녕.